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간밤 중요한 이벤트 소화에 갔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해가면서 시장에 들어와 있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해주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또 조금 전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달러화는 점점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들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정재훈 전문가님의 전략들 들어가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께서는 장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방산, 로봇, 그리고 LNG 관련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셨었는데요. 이 예측과 딱 맞아떨어지게 오늘 장이 좀 올라주는 모습도 부분적으로 이 섹터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는지 장 초반이랑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 우선 시장의 흐름들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양시장이 하락 반전이 좀 됐습니다.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차익 매물, 차익 실현하는 쪽과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수로만 보게 되면 5일선 자리대를 이탈해 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정고점 권역이에요. 이 11월 달에 정고점 권역을 저항으로 삼아서 매물 소화를 하다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저항 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5일선 자리대가 2515포인트 언저리대죠. 장 중에 마감까지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면 어느 정도 조금 소폭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5일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즉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업종으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오늘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조선 쪽과 방산, 우주항공 이쪽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로봇 쪽 섹터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강했었던 최근에 상승을 유지했었던 탄소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쪽 섹터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순환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항공 쪽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재건 쪽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오늘 선별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순환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환율도 좀 살펴보게 되면 환율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가 좀 유지가 됐었어요. 1430원대까지 밀렸다가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원화도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큰 추세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꺾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즉 지금 하락 추세 때의 하단 자리대죠. 이 하단 자리대에 부딪힌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1460원 자리대만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다라면 환율은 하향 안정화가 좀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종목장 지속입니다. 종목장이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좋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들이 상승을 해줘야 된다. 아마 2차 전지 쪽 섹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밀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그냥 괜찮습니다.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신규로 매수 진입을 해주는 그런 공방전이 좀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이 지수가 회복이 안 된다면 앞으로 조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종목장이 지속될 수 있고요. 또 눌림목 공략은 계속 이어가야 할 전략이다라고까지 더해주셨는데요. 트럼프 취임 후 100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 매수세만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정말 큰 오늘장에서 전문가님의 전략 반드시 가져가야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섹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 섹터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가 취임한 첫날 조선주들이 매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필요한 선박들 동맹국으로부터 조달받겠다. 그 동맹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까지 좀 기대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에 들어와 있는 슈퍼사이클 우리가 어떻게 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조선주가 너무 좋아요.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조선주 지금 탑승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내심 조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HD 현대그룹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HD 현대미포가 올라가고 HD 현대중공업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러면서 하나오션이 따라가고 삼성중공업이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여전히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게 되면 엔진 쪽 섹터죠. 만약에 조정을 강하게 안 받는다라면 하나 엔진 같은 경우가 이 저점 자리대, 즉 11선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라면 고점 돌파 시도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움직이게 된다라면 STX 엔진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오히려 STX 엔진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단기 11선 자리대를 공략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되겠죠. 뭐 피팅 쪽이라든가 아니면 본행제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피팅 쪽 같은 경우. 그럼 만약에 못 올라간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런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엮이면서 좀 상승을 했잖아요. LNG선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밸브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LNG 쪽에 있어서 시추라든가 이런 미국의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럼 화성 밸브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조선하고 밸브 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한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나는 정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 아래 뭐 작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추세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팅 쪽이라든가 엔진 쪽 이런 쪽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면 뭐 하나 엔진 정도는 그래도 눌림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현대를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 오늘 일제히 올라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엔진과 피팅 쪽을 좀 더 바라보면 이어지는 조선주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공부방에서도 전문가님이 이 LNG 관련 이야기들 주셨었는데요. 같이 공부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LNG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솔루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LNG 사업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운반 사업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어서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잘 발맞춰가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까지 들거든요. 전문가님의 전망은 또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대창솔루션이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트럼프랑 잘 같이 간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는 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실적이?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아, 진짜요? 동전주입니다. 500원도 안 해요. 500원짜리 동전도 안 해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오늘 뭐 20% 급등이 나와주긴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쪽을 하느니 차라리 뭐 보게 된다라면 피팅 업체들이 좀 있어요. 피팅 업체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로 코리아라든가 아니면 뭐 태광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DK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공략하기에는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DK락 같은 경우도 올라가진 못했잖아요. 피팅 밸브 쪽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LNG선 쪽에 있어서의 그 본행제들 있죠. 뭐 한국카본 뭐 이런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점권역에 있는 그런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좋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시세를 마무리를 하고 중기 조정 사이클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면 그때는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되지가 않는다라면 지금은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쪽 섹터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님의 분석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단순히 업황만 좋다고 섣불리 진입할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다른 종목들 어디로 눈을 돌려봐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광밴드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25,3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이고요. 오늘 2.8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좀 올라갈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탑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목표가 어디까지 이분께서는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25,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입니다. 요 보게 되면 월봉 차트예요. 요 자리대 32,000원 요 언저리대가 31,500원 요 언저리대가 2009년도와 2013년도 요 저항 부근이죠. 요 자리대. 그러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저항대에 좀 부딪힐 수가 있겠죠.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 요 언저리대에서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31,000원 위에서 나머지 부분들만 좀 더 끌고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거의 4만 원 언저리대까지 좀 갔었죠. 그 자리대까지 절반은 한 번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 즉 31,000원 위에서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은 4만 원 언저리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26,000원 그 언저리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눌림목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는 3만 1,000원 그 위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홀딩해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 가지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형 엠텍인데요. 5,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가져가고 계십니다. 선박용 구조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 추세를 돌린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잘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업황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쯤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무리인가요? 아니면 괜찮은 추가 매수 지점인가요? 우선 이것도 좀 늦었죠? 어. 늦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5,200원에 매수하시면 아마 올해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5,200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셨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5,200원에 30%면 나쁘진 않아요. 자, 우선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시세의 흐름들이 안 나왔죠. 삼형임텍 같은 경우 조선 쪽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수단매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저항대로 부딪히는 게 이 6,000원 언저리대가 저항대잖아요. 이 박스 상단이죠. 이 자리대 6,000원 위가. 그러면 이 자리대만 가면 항상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면 전략은 6,000원 요 위로 넘어가면 절반 정도는 챙기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뭐 한 7,900원에서 8,000원 뭐 그 정도 때까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4,700원 21선 라인대죠. 그 자리대까지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 6,000원 언저리대 이때 오게 된다라면 뭐 일부 좀 챙기면서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0원 위에서 절반 정도 챙기시고요. 또 8,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 가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1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조선주 강세를 따라가지 못한 종목이기도 해서 참 아쉽습니다. 현재 7%대의 낙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 3사와 손을 잡고 이 선박용 블럭을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조선 기자재 쪽 좋다고는 하는데 오늘 왜 못 올라간 건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현재 혼자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선 이 기업 SK 오션 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좀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풍력 발전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플랜트 쪽의 사업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거의 80%에 육박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특수선 쪽이라든가 조선은 일부밖에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게 풍력 발전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서 좀 그나마 괜찮은데 풍력 쪽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 2차 전지가 밀리고 태양광 쪽도 밀리다 보니 풍력 쪽도 같이 밀리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14,000원에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한 12,000원대 중반 요 자리대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매 타이밍을 좀 잡아야겠죠. 10%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 10% 정도는 뭐 12,000원대 중반, 초중반 그 저리대부터 한 12,000원 그 정도 때까지 오게 된다라면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14,0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추매 물량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한 16,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사실상 사업 비중이 풍력 쪽에 좀 더 많이 쏠려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후에 수익 실현하시는 방안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지켜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정재훈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들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남다른 분석력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같이 공부해 가시면 더욱 도움 되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면 더욱 좋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도
또 이제 새로운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주항공 쪽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환호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주항공 쪽 전반적으로 완전히 이슈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또 빌 게이츠까지도 여기에 함께 탑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많거든요. 우주항공 섹터는 봐야 될 섹터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도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호의적이죠. 머스크가 노리는 부분들은 6G예요. 결국은 통신 쪽, 이쪽으로 좀 저궤도 통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화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쪽 같은 경우도 미국이 먼저 장악을 하겠다라는 의도죠. 그럼 결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방위군이라는 표현까지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 방위군. 그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시스템 말씀을 드렸죠. 한 더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세트레가이 요 정도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제법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잘들 들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왜?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겠어? 그냥 팔아 제꼈겠죠 뭐. 결국은 더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주항공청에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거기에다가 이제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발사체가 줄줄이 스케줄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찰위성도 쏘겠죠. 누리호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저궤도 통신 쪽이나 이런 쪽도 우리나라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6G 쪽에 있어서의 핵심은 저궤도 통신이에요. 그러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올 한 해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있으니까 이거는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시 매수하셔도 됩니다. 하나시스템 마찬가지로 뭐 말씀을 드리거나 제법 올랐어요. 20%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우선 하나시스템은 육해공군 다 들어가요. 또 말씀드리는데 육해공군 다 들어갑니다. 필리조선소의 지분 60%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하나시스템이 다 합니다. 우주항공 쪽, 공군 쪽에 있어서는 A사 레이더 얘네가 만들죠. 우주항공 쪽도 하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상당히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방산 쪽의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하나시스템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LIG 넥슨 무기 수출한다 얘기 나오고 있고 K9, 하나에어로의 K9까지도 하고 있어요. K2 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격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시스템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친구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행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뉴스에 말이 나올 겁니다. 트럼프의 수혜주는 뭐 하나그룹주 뭐 이러면서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에어로 시스템,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도 나오겠죠. 이 방송을 통해 또 말씀드린 세트레가이도 하나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애들 괜찮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도 괜찮고요. HVM 이런 기업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인수한 기업이 있죠. 제노코. 이 기업도 한국항공우주와의 시너지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한번 싹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결론은 우주항공 섹터 시작도 안 했습니다. 투자 마인드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그리고 섹트랙아이까지 모두 전문가님이 공략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주항공은 계속 봐야 할 산업이다라고 전망을 더해주셨는데요. 관련 예산도 또 발사 계획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주항공 쪽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하나는 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님이 공략 주시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이쯤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추격 매수라고 보시는 거인지 아니면 아직 안 오른 종목으로 우리가 눈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을지 추천 좀 해주시죠. 자, 우선 종목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올 한 해 동안 봐야 될 섹터입니다. 라고 했으면 아직 이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긴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중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저기 스튜디오의 PD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에 팔아서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분이지만 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시스템을 볼게요. 하나시스템을 요 언저리대에서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런 수익이 제법 나 있죠? 이 자리대면. 근데 나 여기서 못 샀어. 네 프로그램 못 봤어. 근데 지금 눈에 띄어. 지금 사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분할로 하면 되겠죠. 단 조건은 만약에 내가 26,000원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한번 26,000원에 10%가 빠지는 시점, 그러면 23,400원 정도가 되겠죠? 23,400원 여기가 전저점 자리대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2차 매수, 그리고 여기에서 10%가 더 빠져요. 그럼 대충 한 2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3, 이렇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 웬만해서 물리지가 않습니다. 팁을 더 드리자면 1차 매수할 때 5%를 매수하고요. 2차 매수할 때 10%를 매수하고 3차 매수할 때 15%를 매수를 해요. 그럼 총 비중 30%가 되겠죠. 단가는 매수할수록 낮아지겠죠.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빨리빨리 밖에 계신 분처럼 빨리빨리 사고 팔고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관심 있게 여전히 봐도 좋다. 대신 비중과 분할 매수는 필히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굳이 뭐 추격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올라갈 종목 많은데 이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봐야 할 섹터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2차 그리고 3차 대응까지 함께 가면서 수익 만들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로봇 섹터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로봇주들 잘 가고 있는데요. 로봇으로 인해서 감속기까지도 오늘 그 수혜를 좀 받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대기업과 손을 잡고 움직이는 로봇 관련 종목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영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뇌수술용 의료 로봇에 대한 시판전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복합적인 수혜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로봇주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감속기까지 같이 받아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같이 탑승할 수는 좀 없겠죠?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좋죠, 로봇주. 네. 봐야죠. 고영 같은 경우 뭐 의료용 로봇 요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생기면서 이거를 연속 급등입니다. 지금 자리대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들은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오전에 장 전에 이렇게 뉴스들을 다 압축을 해서 요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몇몇 개 업종군들을 제가 같이 있는 이 공간 하단 자막에 나오죠. 이 공간에 제가 뉴스를 올려드려요. 관심 종목까지 다 해갖고 올려드리거든요. 그 뉴스를 올려드리는 거나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으니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셔라.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들이 다 당연히 좋겠죠. 같이 함께 보시는 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올려드렸던 게 휴머로이드 로봇 쪽이랑 LNG 쪽이랑 화장품 뭐 이쪽 세 개 섹터들을 올려드렸어요. 다 이슈들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여러분들 투자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좀 좋은 공간이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기업 쪽에 있는 부분들도 봐야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에요. 삼성의 대장. 그리고 LG 쪽에 있어서의 대장은 로보티즈예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가 죽지 않는 이상은 로봇주들은 안 죽어요. 그러면 레인보우나 로보티즈를 따라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을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유일로보틱스, 뉴로메카, 대놓고 얘기하는 두산 로보틱스, 시메스, 엔젤 로보틱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대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시메스는 SK텔레콤, 엔젤 로보틱스는 이름도 이뻐 LG, 유일로보틱스가 아마 SK 거예요. 뉴로메카, 포스코 다 대기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뭐가 나온다고요?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온다고요. 지금 보면 전에도 조선 섹터 얘기했을 때 엔진이나 이런 것들 얘기들 많이 해드렸잖아요. 얘네들 따라갈 거라고. 그럼 조선 쪽 아니 그 지금 로봇 쪽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와 로보스타 이런 애들 로보티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을 보는 거예요.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못 올라간 거. 못 올라간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다 얘기한 종목을 저희는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요. 왜?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그럼 그런 종목을 보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날 24년 1월 달 인탑스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뜬금없이 간 적이 있어요. 이거 왜 갔을까? 요거 보핏 때문에 갔거든요. 보핏 요거 삼성 그러면 삼성이 보핏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네 뭐 하고 있네 그럼 얘기가 나와요. 그 인탑스 이거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 순환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유일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애들 아직 못 올라갔죠 많이. 그죠? 이런 애들 관심 있게 봐도 나쁘진 않다. 시메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SB비테크나 이런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바로 섹터 내 순환매로 볼 수가 있던 거예요. 못 올라가 있는 로봇주들은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여전히 좋다. 한 가지 더 뭐냐면 로봇주들 아마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좀 제법 있을 거예요. 로봇 섹터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은 장전에 전문가님이 벌써 짚어주셨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계속 함께 하셨던 분들은 오늘 로봇 섹터의 이 강세를 예측하셨을 텐데요. 엔젤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또 뉴로메카, 시메스, 두산 로보틱스처럼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라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종목까지 어느 정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로봇 관련 종목들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4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져가고 계십니다. LG전자가 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어느새 3만 원이 넘은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고요.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지금 좀 높은 상황이라서 전문가님께 탈출 기회가 언제쯤 올지 여쭤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탈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언제쯤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여기서 전략 어떻게 더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탈출 기회를 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죠.
그죠? 몇 월 며칠에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 저 여기 안 있죠. 저기 돗자리 깔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 추매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이거 못 잡았어요. 추매했어야죠. 이거 떨어질까 봐 못했나? 그래도 했어야죠. 왜? 대장이 살아있는데 LG가 찜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공부방을 막 열어드려요. 어떤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의 유형들이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려요. 공부방도 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단가는 여기에요. 여기 25,000원 이 자리대. 그러면 만약에 같이 공부를 했으면 아, 여기서 추매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추매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단가는 당연히 36,000원 이 언저리대까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겠지요. 근데 추매를 못했어요. 일단은 요거는 매물대를 한번 싹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요 34,000원, 35,000원 요 자리대까지 매물이 없네요. 여기 그죠? 여기가 요 위로는 매물이 좀 있는데 요 매물대 요 4만 원 요거 넘어가면 또 땡큐하게도 또 그냥 여기 매물이 없네요. 이거 가능성은 있겠죠. 보유하고 계시다면 갖고 계시다가 추매 타이밍 잡으세요. 추매 타이밍. 로봇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추매는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3만 원 이하에서 봐야 될 거예요. 한 28,000원 초반? 28,000원 부근? 그 자리대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분할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 매수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일단 잡아드리는 건 4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어도 됐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요. 일부 조정이 나올 경우에 28,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시간 외에도 이런 전략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가신다면 이런 힌트들 분명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이렌시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58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국내 유일의 이 로봇 청소기용 감속 모터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의 로봇 신사업과 M&A를 추진한 바도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이렌시스 쪽으로 지금 1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 비중 좀 더 늘려도 돼요? 이것도 조정시 늘려도 되죠. 자, 차트 보시면 6,580원 기가 막히게 저항 자리 때 타이밍을 맞춰서 셀이 박아 넣으셨어요. 다 이거 못 올라가죠. 지금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하거나 정고점 돌파 시도가 못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차례 올라가고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요 자리대죠. 5,500원. 요 자리대 이탈되면 조금 더 조정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5,000원 이하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로봇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지금. 그죠? 감속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품입니다. 로봇 쪽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저는 21선 요 구간대 이거 추매해도 될 것 같은데요. 추매해서 6,500원 매수 단가 요 자리대 추매한 물량 매도하고 나머지만 한 7,000원대 7,500원 그 정도까지 보는 전략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정 나오면 좀 분할 매수 해보자. 추매 좀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져가시다가 물량 조정하시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익 실현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상승 섹터에 대한 리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까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도 반드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지원을 철회하겠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들이 타격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일제히 급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엔캠뿐만이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주들의 향후 흐름을 좀 부정적으로 점치는 그런 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공포감만 느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조언 좀 해주시죠. 이런 거 다 예상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쪽 섹터는 확인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고 뭔가 행정명령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대가 아마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 제 예상엔 지수의 이 종목군들에 있어서 저점 이탈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선 전기차 우선 우대 정책을 뭐 폐기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IRA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멘트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조정을 좀 과격하게 받는 부분들은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서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우선 이렇게 올라가 보게 되면 좀 라인대를 하나만 좀 없애볼게요. 241선은 없애고 이렇게 보게 되면 자 10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어느덧 14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40%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받는 부분들은 당연하겠죠. 근데 조정이 좀 과격해. 그게 흠이에요. 거기다가 어라? 거래량도 좀 늘어나네? 그러다 보니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구나. 과격하게 나오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디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할까? 또는 신규 매수를 할까? 그걸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1선이 돌아 세워졌죠? 그럼 오늘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이 크니까 오늘은 관망하는 날이에요. 내일 뭐 예를 들어서 짧게 브레이크가 또 걸어주는 짧은 캔들이 나온다. 양봉이 나온다. 요런 구간대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기에 좋은 거예요. 21선 아직까지 이탈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나쁘진 않아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21선을 눕혀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뚫었고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외에 뭐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나 다 비슷비슷한 종목군들이에요. 아직까지 이 이동평균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먼저 좀 보게 된다라면 대주전자, 얘 급락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 급락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위 섹터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애들이 좀 더 약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증시에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에 들어온 이번 변동성은 사실 예고되었던 사안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방이 크게 열려 있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지점에 들어가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볼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예고됐던 우려가 또 한 가지 있었죠. 이 부분도 전문가님께 전략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또 전기차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도 예상이 됐기는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지가 지금 좀 무섭거든요. 저가 매수죠. 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좀 보게 되면 그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가 차익 매물이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 섹터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단기 반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14,000원대, 15,000원대 있다가 이게 21,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30%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정을 좀 받는데 이 조정이 과격하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반등은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 중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를 고민하는 시기고, 그 시기가 21선 언저리, 21선 부근 그 자리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미국 쪽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만 하는 거지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반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풍력 쪽도 지금 매출에 대한 상당 부분은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쪽 신재생 쪽도 나름대로 기회에 대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IRA 보조금 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고,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딱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서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은 해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중국까지 분쟁이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태양광이며 풍력이며 2차 전지며 이런 쪽에선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생각을 하고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세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가신다면 이러한 변동성에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공부해 가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면서요. 저희는 추천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잡아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문가님께서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추천주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우리 공략해야 되나요? 오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홈페이지의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이거 제가 이제 항상 할 때마다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리죠.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의학 쪽, 뭐 의료 쪽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전지 재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배터리 소재 쪽, 이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기차 세액공제, 여기에서 현대차 그룹만 유일하게 추가가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번에 현대차에서 보조금이 폐지가 된 부분들이 있죠. 해당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유해기업에서 판단된 그 중국 쪽의 부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올해부터 유해기업 집단에서 기업에서 만든 그런 부품을 사용하거나 뭐 재료를 사용하거나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유해기업 집단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차,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연기관차하고 조화안에 뭐하는 얘기가 있었겠죠. 또 하나 이제 IRA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 폐지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증가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캐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안 좋아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구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하단에 링크가 있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오후에 상황이 좀 되게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캐즘은 일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요. 지금 추천해주신 이 기업은 전구체를 생산 중인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이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추천해주신 이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하단 자막 참고해주시고요. 오후에 공개 방송도 예정해주셨으니까 그 정보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